한국 돌아오면 좀 편해지겠지 싶었어요. 고향이고 말통하고 의료도 좋고. 그런데 숨이 막히네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이 말, 요즘 은퇴하고 미국에서 귀국한 교포분들 사이에서 자주 나옵니다. 분명 미국 생활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물가 오르고 건강보험은 비싸고 사람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죠.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은퇴도 했고 이제는 고향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자 하고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돌아와 살아보니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낯설어진 고향, 물가에 놀라고 병원에서 기다리다 지치고 외로움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귀국한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 안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은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은퇴 귀국이라는 공식이 항상 정답이 아닐 수 있는지를 생생히 전달드릴게요. 1. 고향은 그대로인데 내가 낯설어진다. 문화적 이질감. 사례 1. 뉴저지에서 30년 살다 귀국한 박영자육 17세 씨의 이야기. 박 씨는 남편과 함께 30년 가까이 뉴저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다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이제는 가족 가까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귀국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생활 1년, 우울증 약을 복용 중입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봉투에 뭐 담는 것도 눈치 보여요. 지하철도 너무 복잡하고 말투도 어딘가 차갑게 느껴지고 내가 뭔가 어긋나 있는 느낌이에요. 박 씨는 매일 시장을 가도 병원을 가도 예전 친구들을 만나도 낯설다고 말합니다. 30년 전 떠난 고향은 머릿속에 그대로지만 현실의 한국은 너무 달라졌다는 거죠. 은퇴 후 귀국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정서정문화적 적응이라는 재정착이라는 점을 미리 인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 생활비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나가요. 경제적 착각. 사례 2. LA 출신 이정훈 70세 씨 부부의 귀국 후 현실. 이 씨 부부는 미국에서 연금과 약간의 임대 수입으로 매달 약 2,500달러 약 330만 원을 쓰며 살았습니다. 한국에 오면 집도 있으니 생활비는 줄어들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울에 살다 보니 전기료, 관리비, 건강검진, 부모 제사, 조카 결혼식, 친구들 모임 빠져나가는 돈이 미국보다 많아요. 여긴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돈이 더 들어요. 이 씨의 말처럼 한국은 인간관계에 따른 지출이 미국보다 훨씬 큽니다. 게다가 노령층의 건강보험료, 약값, 요양비, 효도여행, 경조사비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귀국 전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예산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가 낮을 줄 알았다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고 항목별로 꼼꼼한 비교가 현실적인 대책이 됩니다. 3. 몸은 편한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외로움의 역습. 사례 3. 시애틀 출신 김성기육 18세 씨, 한국의 좁은 원룸에서 보내는 나날. 김 씨는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귀국했습니다. 시애틀에선 매주 교회에 다니고 친구들과 골프도 치며 은퇴 생활을 나름대로 즐겼지만 이제는 한국의 원룸에서 TV만 보고 지냅니다. 한국 오니까 친구들도 다들 바빠요. 같이 점심 한 끼 먹자고 하면 시간이 안 된대요. 미국에선 커피숍 가서 모르는 사람과도 얘기 나눴는데 여긴 말 걸 기회가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마음 둘 데가 없어요. 이처럼 은퇴 후 외로움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정서적 거리에서 옵니다. 고향에 돌아왔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의 커뮤니티 활동이 그립고 스스로를 더 고립된 존재로 느끼게 되죠. 정착을 도와줄 지역 커뮤니티나 노년층 프로그램, 상담 기관 등을 미리 찾아두고 연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귀국, 감성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귀국은 은퇴자의 마지막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1. 경제적 검토부터 하세요. 한국의 실질 생활비, 건강보험료, 자산 환율 변동, 예상, 경조사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2. 감정보다 관계를 먼저 설계하세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어디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외로움은 귀국 후 가장 큰 적이 됩니다. 3. 귀국 전 1년 임시체류도 전략입니다. 집을 팔고 완전히 옮기기보다는 1년 단기 임대나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적응기를 먼저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감정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 나에게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고향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 현실은 다릅니다. 귀국은 분명 가슴 따뜻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감성만으로는 결코 준비된 은퇴가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경제적 자립, 사회적 연결망, 감정적 안정감입니다. 미국이 힘들다더니 한국 돌아오니 더 숨막혔다는 이 말은 그저 누군가의 하소연이 아니라 수많은 귀국 은퇴자들의 경고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숨막히는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한 걸음 앞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힘들다더니 한국 돌아오니 더 숨막혔다. 귀국 은퇴자 1년차의 삶, 그들이 겪는 현실과 준비 전략. 전 세계적으로 이민자들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장기간 거주한 한인 은퇴자들 중 일부는 고국 귀국을 선택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상당수가 예상과는 다른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이질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귀국자들이 직면하는 3가지 주요 문제와 이에 대한 전문가적 해결 전략을 제시합니다. 실사례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귀국을 고려 중인 이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1. 문화사회 시스템의 변화. 고향은 있지만 정서적 귀향은 없다. 30년 이상 미국 생활을 한 은퇴자 어씨는 한국에 돌아온 후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마트에서의 계산 방식, 병원 예약 시스템, 공공서비스 접근성 등은 미국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갑니다. 전문가 분석.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빠르게 디지털화되었고 고령층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미국처럼 고객 중심의 서비스 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 속도 중심의 한국 시스템은 차갑고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해결 전략. 귀국 전 최소 12개월간 단기 체류를 통해 서비스 환경, 대중교통, 행정 절차 등을 체험, 지역 노년층 대상 커뮤니티 센터, 상담 프로그램 사전 등록,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수강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 확보. 2. 한국 생활의 비용 구조 예상보다 높다. 귀국 후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던 BC 부부는 오히려 고정비 증가에 당황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공공요금, 경조사비 등은 미국보다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문가 분석.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 수급자이거나 주정부 보조를 받는 고령자들의 의료비가 일정 수준 관리됩니다. 반면 한국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건보료가 책정되고 의료비 간병 비경조사 문화에 따른 비정기 지출이 높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관리비, 냉난방비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해결 전략. 귀국 전 국민건강보험 예상, 부가액 사전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제공. 도시 vs 지방 거주지별 생활비 비교 및 지출 시뮬레이션 실시. 필요시 기초연금, 긴급복지 지원 등의 복지제도 활용 여부 검토. 3.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사람은 많은데 관계는 없다. 귀국 후 친척이나 친구들과의 교류를 기대했던 C씨는 오히려 더 외로운 생활을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다들 바쁘고 나만 시간이 남아 돌아요. 라는 말은 수많은 귀국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하소연입니다. 전문가 분석. 미국 교포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커뮤니티 중심성입니다. 교회, 지역 모임, 봉사단체 등에서 사회적 소속감과 정체성을 유지해왔던 이들이 귀국 후에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서적 고립과 무기력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해결 전략. 노년층 대상 공공 커뮤니티 센터, 복지관, 문화센터 활동 참여. 은퇴자 모임, 해외 동포 귀국 커뮤니티 등 공통 경험 기반 모임 탐색. 고립 방지를 위한 정기활동 일정화, 예주 2회 운동 교류. 귀국 전 필수 준비 체크리스트 요약.
항목 세부 점검사항, 경제예산 계획, 환율 손실, 한국건보료 및 공공요금 예상, 정서 사회적 연결망 여부, 상담 가능 기관 탐색, 건강병원 접근성, 약 처방 시스템 숙지, 주거단기 임대 vs 본인, 소유, 주택 선택 고려, 법적 행정주민등록, 재등록, 세금연금 체계 이중 적용 여부 확인. 결론 은퇴 귀국은 공식이 아니다. 전략적 귀국이 필요한 시대. 귀국은 단순히 주소지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환경과 관계, 경제 구조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특히 은퇴자에게 있어 변화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감성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귀국을 고려하고 있다면 왜 돌아가려는가? 돌아간 뒤 무엇을 하며 누구와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적응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숨막히는 고통이 아닌 안정과 회복의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연봉 1억이었는데 은퇴 후 반지하로 64년생 구매팀장의 눈물.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나름 잘 나가던 대기업 임원이나 팀장이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하려고 해요. 30년 동안 대기업 구매팀장으로 일하면서 연봉 1억씩 받던 64년생 A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결국 마주하게 될 은퇴 후 삶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1. 은퇴가 막상 닥치면 누구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직장인들이 나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 충분하다고 자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날이 다가오면 생각지도 못한 지출과 변수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자녀가 아직 대학 학비가 필요하다거나 부모님 간병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건강 문제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죠. 평생 회사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왔던 분들은 갑자기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도 쉽지 않아요. 특히 60대 중반쯤 넘어가면 고용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 없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쓰게 되고 그마저도 한계가 오면 아끼기 위해 지하나 반지하 방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기도 해요. 64년생 A씨도 그랬습니다. 퇴직금과 그간 모아둔 돈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했지만 그 자산이 생각보다 금방 소진되었대요. 구매팀장으로 30년간 일하며 회사를 위해 수많은 협상을 성사시켰던 그였는데 정작 은퇴 후 자신의 생활 비용을 협상하기에는 너무나도 낯선 환경이었다고 하더군요. 2. 현실 사례 3가지로 보는 은퇴 후 삶의 민낯. A씨처럼 갑작스러운 은퇴 후 반지하로 추락한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혹은 미디어를 통해 접했던 몇 가지 사례를 구어체로 풀어보면서 이 문제가 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정년퇴직 후 버거운 주거비용 강남 아파트 결국 세입자에게 넘겼다. 제 지인은 50대 후반에 은행을 명예퇴직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강남 쪽의 아파트에 살았어요. 퇴직금도 제법 나왔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서 이제는 안정된 노후를 즐길 수 있겠지 했죠. 그런데 자녀들이 해외 유학을 희망했고 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부모님 간병에 일정 금액이 들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계속 살기에는 관리비며 세금이 너무 버겁다 보니 결국 아파트를 세입자에게 월세로 내주고 자신은 좀 외곽 지역의 작은 집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아파트가 나를 먹여 살릴 줄 알았지 내가 아파트 먹여 살릴 줄은 몰랐어. 이 말이 참 공감되더라고요. 내 재산이라 믿었던 집도 은퇴 후에는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부가 함께 은퇴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다. 또 다른 분은 남편과 부인이 비슷한 시기에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퇴직금과 퇴직 후 일정 기간 주어지는 수당을 합치면 우리 세워라 내워라 하며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은퇴하고 1년도 안 되어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치료비와 재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더 이상 직장에 다니지 않으니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수입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잖아요. 몇 천만 원씩 하던 여행 자금이 순식간에 병원비로 다 빠져나가고 결국 부부는 간병에 필요한 인력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병원 근처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그나마 거기도 월세가 싼 편이라라는 말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3자녀 교육비와 사업 실패 후 허탈한 노후. 마지막으로 평소 자녀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던 CC 사례를 얘기해 볼게요. 자녀 셋을 모두 국내외 명문대 보낸다며 은퇴 직전까지도 학원비, 과외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본인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나 해볼까 생각했는데 웬걸 준비 없이 카페를 차렸다가 1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 뒤에는 선택지가 없었죠. 이미 자녀들은 취업 문제로 각자 바빠서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줄 형편도 안 되고 오히려 부모님이 집 보증금이라도 빼서 자녀를 더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닥친 거예요. 결국 CC 부부는 은퇴 후 갈 곳이 없어 대출로 작은 원룸 전세를 얻었는데 이자가 부담돼서 반지하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 세 가지 사례 사실 별로 특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한두 명쯤은 이런 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한때 연봉 1억 혹은 그 이상을 벌었든 간에 은퇴 후에는 그냥 나이 든 사람이 되기 쉬운 게 바로 우리 사회의 현실이더라고요. 3. 우리는 왜 은퇴 후 삶을 준비하기 어려운가? 현실적인 재무 계획의 부재. 사람들은 은퇴라는 큰 전환점이 한참 뒤일 것이라 생각하고 정작 50대가 돼서야 부랴부랴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자녀 교육비나 부모님 간병비 등 지출이 가장 많을 시기라 저축 여력이 별로 없어요. 체력과 건강 문제. 나는 은퇴 후에도 일할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업계에서 선호하는 나이와 역량,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병원비가 갑자기 많이 들면 준비해둔 돈이 금방 바닥나기 쉽습니다. 주택 자산에 대한 맹신. 집값은 절대 안 떨어져. 내 집이 있으니 괜찮아. 라고 믿었다가 막상 세금이나 관리비 부담, 경기 침체로 인한 가격 변동을 고려하면 예측했던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집 한 채가 든든한 노후 대책이 되리라는 믿음은 생각보다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4.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누구나 반지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은퇴 후 삶이 결코 장밋빛이 아니며 더구나 남일만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조금이나마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가능한 일찍 구체적으로 재무 설계를 하자. 40대부터라도 노후자금, 연금, 보험 등 구체적으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달 얼마를 저축하고 퇴직금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 그리고 긴급 자금은 얼마나 마련해야 할지를 미리미리 계산해 두면 좋겠어요. 건강이 곧 자산, 정기검진을 습관화하자. 은퇴 후에는 의료비가 한꺼번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건강이 허락해야 일도 할 수 있고 병원비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지니까요. 정기 건강검진과 운동, 식습관 관리는 미리부터 철저히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내 나이 들기에 대한 현실 감각을 갖추자. 사회적으로도 이제는 60대 중반이면 일할 수 없다는 낡은 인식을 벗어날 필요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3040대 때처럼 무리해서 일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해야 해요. 만약 50대 후반부터라도 경력을 살려 전문 강의나 자문 역할로 전환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 둔다면 은퇴 후 공백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자산만 믿지 말고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자. 부동산 가치가 영원히 오르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적정 시기에 다운사이징 주거 규모 축소도 고민하고 가능하다면 월세 수입이나 소규모의 사업 혹은 파트타임 등 여러가지 작은 소득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결국 준비가 답이다. 64년생 구매팀장 A씨가 은퇴 후 반지하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은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소에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았든 노후 설계를 어떻게 했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어디서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빠르게
더 디테일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저도 얼마 전부터 주변 선배들이나 부모님 세대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은 게 결국 은퇴 준비는 어떤 은퇴 생활을 꿈꾸는지부터 그려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림에 맞춰서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보고 모자라면 어떤 식으로 보충할지, 건강 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등등을 현실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난 집에서 조용히 취미생활하며 살래 하는 분도 있고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되고 싶다고 해서 자원봉사나 지역 활동을 계속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형태가 되었건 그 삶을 살기 위해선 에너지와 자금,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돈만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은퇴 생활이 보장되진 않으니까요. 6. 마무리하며 연봉 1억이었는데 은퇴 후 반지하로 64년생 구매팀장의 눈물. 이 문장은 충격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바로 아무리 화려한 직장 이력을 쌓았어도 은퇴 후 삶의 질은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 인식에서 결정된다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어요. 은퇴는 축복일 수도 재앙일 수도 있다. 이걸 어떻게 맞이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은 직장 생활 동안 받는 월급에만 안주하지 말고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재정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조금씩 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먼 훗날 월세 걱정도 건강 걱정도 크게 하지 않고 은퇴라는 시간을 진짜로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한 번쯤 자신의 은퇴 후 모습을 그려보고 혹시나 준비가 부족하다 싶으면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감사합니다. 55세,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던 김 부장.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충성했고 나름 높은 연봉도 받았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제 나도 정리 대상인가라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결국 회사에서 제시한 명예퇴직 패키지를 받아들였다.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으면 당장 생활비 걱정은 없을 테고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준비해둔 상태였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는 너무 달랐다. 조기 연금을 신청한 후 그는 깨달았다. 생각보다 돈이 빨리 사라졌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다. 무엇보다 60세 이후 받을 수 있었던 더 큰 연금 혜택을 포기한 것이 뼈아팠다. 그때 연금을 늦췄다면 어땠을까?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김 부장처럼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지 고민한다. 조기 연금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60세 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깎인다. 반대로 연기 연금 늦춰 받기를 선택하면 더 늦게 받는 대신 매년 연금액이 7.2%씩 증가한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일하며 정해진 월급을 받아왔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내가 선택한 연금이 내 월급이 된다. 이 선택이 삶을 바꿀 수도 있다. 지금부터 김 부장의 사례를 포함해 조기 연금과 연기 연금이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사례 3가지를 살펴보자. 2. 사례 1. 조기 연금 받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진 57세 택시기사. 박 씨 57세는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했다. 퇴직금과 약간의 개인연금을 갖고 있었지만 당장 수입이 끊기니 불안했다. 고민 끝에 국민연금을 55세부터 조기 수령하기로 결정했다. 매월 1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 처음엔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졌고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으며 뜻하지 않은 병원비까지 발생했다. 결국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낮에는 운전, 밤에는 피곤함에 지쳐 쓰러지는 생활이 반복됐다. 가장 큰 문제는 조기 연금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받을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점이었다. 나중에 연금을 늘리려 해도 방법이 없었다. 교훈 조기 연금을 신청할 땐 단순히 당장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평생 연금액이 줄어들고 건강 문제나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 3. 사례 2. 연금 늦췄더니 65세부터 노후가 편해진 퇴직 공무원.
이씨 65세는 퇴직 후 연금을 바로 받지 않고 5년을 연기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연금을 늦추면 매년 7.2%씩 증가하니 5년 후 받으면 36%나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퇴직 후 그는 건강을 유지하며 가벼운 아르바이트를 했고 절약하며 생활했으며 연금을 받기 전까지 개인 저축을 활용했다. 그리고 65세가 되자 연금이 평균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덕분에 그는 은퇴 후에도 별다른 경제적 걱정 없이 취미생활과 여행을 즐기며 지내고 있다. 교훈 연기연금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노후 재정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가능하다면 다른 소득을 활용해 연금을 늦추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4. 사례 3 계획 없이 조기연금 받았다가 낭패본 56세 자영업자. 정씨 56세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다가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하면서 결국 가게를 접었다. 수입이 끊기자 그는 조기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었고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했다. 그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나이가 걸림돌이었다. 결국 다시 창업을 시도했지만 초기 자본이 부족했고 연금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그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후회했다. 연금 신청 전에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교훈 연금을 당겨받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노후를 대비한 정확한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5. 결론 당신의 선택은? 퇴직 후의 연금 선택은 단순히 지금 필요하니까라는 이유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조기 연금을 받으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연금액이 줄어든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추가 소득이 필요할 수 있다. 건강이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액이 7.2%씩 증가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퇴직 후 일정 기간 소득을 유지할 방법이 필요하다.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적극 고려할 만한 선택이다. 국민연금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다. 김 부장의 후회처럼 무작정 조기연금을 선택했다가는 후회할 수도 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당신은 연금을 언제 받을 계획인가? 6. 조기연금이냐, 연기연금이냐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요소.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통해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의 장단점을 살펴봤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연금을 언제 받을지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 3가지를 살펴보자. 1. 당신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국민연금은 오래 살수록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진다. 평균 수명이 길어질수록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뜻이다. 만약 당신이 건강하고 부모님도 장수하셨다면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지병이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조기연금을 고려할 수 있다. 평균 수명 90세 시대. 지금 대한민국 60세 남성의 기대 수명은 83.5세, 여성은 88.6세다. 건강을 유지하면 90세까지 사는 것도 어렵지 않다. 10년 차이로 연금 수령액이 극명하게 갈린다. 예를 들어 60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매달 100만 원을 받지만 65세부터 받으면 13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총 수령액이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즉 건강이 허락한다면 연금을 늦춰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2. 은퇴 후 다른 소득원이 있는가? 연금을 늦출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당신이 퇴직 후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퇴직 후에도 월세 수입, 프리랜서 일, 파트타임 근무 등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있다면 연금은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퇴직 후 아무런 소득이 없고 생활비가 당장 필요하다면 조기연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 퇴직 후 소득이 있으면 연기연금이 훨씬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늦출수록 1년당 7.2%씩 증가한다. 이는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다. 만약 퇴직 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굳이 조기연금을 받아 깎일 필요가 없다. 현실적인 예시.
55세 퇴직 후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연금을 65세까지 연기했다. 덕분에 매달 4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반면 B씨는 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어 55세에 조기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매달 받을 금액이 적어져 70세가 되면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결론 연금을 늦추려면 퇴직 후에도 수입이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3. 본인의 생활비 계획이 탄탄한가? 연금 수령을 언제 시작할지 결정할 때는 장기적인 생활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 퇴직 후 510년간 필요한 생활비를 미리 계산해보고 연금을 늦춰도 생활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생활비 계산해보기. 한 달 생활비 200만 원. 개인연금, 퇴직연금, 월세 수입 100만 원. 국민연금 조기 수령 90만 원, 합계 190만 원 생활비 부족. 국민연금 연기 후 수령 120만 원, 합계 220만 원 생활비 여유. 포인트. 당장 돈이 필요하면 조기연금, 생활비가 충분하면 연기연금이 유리하다. 체크리스트. 당신은 연기연금을 할 수 있는가? 건강 상태가 좋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 연금을 늦춰도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다. 이 세 가지에 해당된다면 연기연금이 더 나은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7. 그럼 나는 언제 연금을 받아야 할까? 연금 수령 시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단순히 빨리 받고 싶다는 이유로 조기연금을 선택하면 후회할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조기연금은 월 지급액이 줄어드는 대신 당장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기연금은 더 늦게 받지만 수령액이 7.2%씩 증가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조기연금이 유리. 건강이 좋지 않아 장수할 확률이 낮다. 은퇴 후 소득이 전혀 없고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부족하고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은 연기연금이 유리. 건강이 좋고 장수 가능성이 크다. 은퇴 후에도 추가 소득원이 있다. 생활비 계획이 탄탄해 연금을 늦춰도 문제가 없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당신의 평생 월급이다. 당장 받을 것인가? 더 늦춰서 많이 받을 것인가?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다. 당신이라면 언제 연금을 받을 것인가? 60대 의사의 은퇴 후 몰락. 병원장에서 캠핑카 생활자로. 여러분, 혹시 이런 소식 들어보셨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호화로운 병실을 누비며 존경받던 병원장이 은퇴 후에는 캠핑카에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사실 처음 들으면 아니, 병원장이면 돈도 많고 명성도 높을 텐데 왜 그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되고 자칫 잘못 준비하면 남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데에서 왠지 모르게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에 대해서 구어체로 편하게 이야기해 볼까 해요. 혹시 나는 아직 젊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은퇴 준비는 내 나이가 몇 살이냐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30대, 40대라도 마음 먹고 준비해야 하고 50대, 60대라고 해서 이미 늦었다며 포기할 수도 없어요. 은퇴 준비라는 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상 가장 빠른 시점이거든요. 1. 은퇴 후 몰락의 시작. 아직도 나는 돈을 잘 벌 거야 라는 착각. 제 주변에도 의사, 변호사, 교수처럼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현재의 수입 수준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리라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타 직업에 비해 수입이 높은 편이고 주변 사람들도 늘 부자나 엘리트로 대우해주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문제는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무제 아닌 것 같았던 현금 흐름이 뚝 끊긴다는 데 있어요. 사실 그 병원장님 가명으로 김 원장님이라 치게요도 그랬대요. 한창 병원을 운영할 땐 월 수입이 상당했지만 은퇴와 동시에 소득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지출 구조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병원 운영을 완전히 철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장비 매각, 의료진 퇴직금 등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이 한꺼번에 오니까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비용 처리에 실패하면서
갖고 있던 부동산도 처분해야 했고 은행 대출로 돌려막기 하다 보니 재산이 바닥나 버렸다고 해요.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도 흔히 있는 일이랍니다. 그럼 다들 그래도 어떻게 캠핑카 생활까지 가는 거지? 라고 놀라실 수 있겠지만 집을 처분하고도 남은 빚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캠핑카라는 선택지가 남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월세나 생활비가 적게 들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숙박비 절약도 가능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원했던 삶은 분명 아닐 겁니다. 은퇴 후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을 텐데 예기치 못한 몰락의 현실에 부딪히고 만 거죠. 은퇴 후 삶이 몰고 오는 무거운 현실. 사실 사람마다 은퇴 후 상황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연금 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여러 부동산으로 임대 수익을 벌어 꽤나 풍요롭게 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막상 은퇴가 닥쳤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이를 뒷받침해줄 재정적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우리 모두 미래를 100% 예측할 순 없어요. 그리고 정년이라는 게 있더라도 예상치 못하게 회사를 그만두거나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알던 병원장님처럼 평생 고수익을 올리던 분조차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면 사실 누구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례 1. 돈 많이 버는데 무슨 걱정이야? 배경 50대 중반까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월 수입이 상당히 높았던 어씨. 연 매출도 꾸준했고 본인 인맥도 꽤 넓어서 항상 난 안 망해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정계 그런데 2년 전 주력 상품이 시장에서 갑자기 외면받기 시작했고 코로나 시국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도 직원 월급, 임대료, 공장 운영비를 감당해야 하니 매달 적자였죠. 결국 회사를 접으면서 가져있던 자산 부동산, 주식 등을 경매나 급매로 처분해야 했는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손해가 컸습니다. 결과 55세에 사실상 은퇴가 되어버렸지만 정식 은퇴 준비를 제대로 안 했던 터라 연금도 부족하고 퇴직금도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가지고 있던 예적금은 회사 부도 막느라 없어진 지 오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은퇴가 파산으로 이어졌다는 사례입니다. 어씨가 처음부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조금씩 재산을 안전자산으로 분산해 놓거나 적어도 월 지출 규모를 줄이는 연습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돈 많이 버니 걱정 없어 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살다가 갑작스러운 퇴직과 함께 수입이 0이 되니 당장 생활이 버거워졌죠. 사례 이 집은 있으니까 살 수 있지 않을까? 배경 60세 전후로 교직에서 정년 퇴직한 B씨. 세후 연금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지방에 20평대 아파트 한 채가 있어서 최소한 팝 굶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정계 막상 은퇴하고 보니 시간도 남아돌고 아들 며느리 손주와 더 자주 만나고 싶어졌어요. 명절에도 선물하고 싶고 손주 용돈도 챙겨주고 또 나름 동호회 활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싶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소한 지출이 매달 몇십만 원씩 훌쩍 더 필요한 거예요. 연금 200만 원만으로는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생활비를 해결하기 빠듯하니까 그 이외의 여가문화 생활 비용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B씨는 손주를 보러 갈 때도 차비나 선물비를 아껴야 하고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되었죠.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까지 악화되니 병원비가 추가로 들게 되었고요. 집이 있으니 난 괜찮아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는 걸 몸소 깨닫게 된 사례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은퇴 전에는 바빠서 여행 갈 시간이 없었지만 돈은 좀 있었고 은퇴 후엔 시간이 남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럴 때 단순히 집이 있으니까 라고 안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택연금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60대 초중반이라면 여전히 가능할 수 있는 재취업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보는 방안도 있고요. 사례 3 은퇴하면 그래도 전문성 살려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배경 62세의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C씨. 오랫동안 쌓은 인맥과 전문성을 살려 자문이나 강연 등으로
현역 못지않게 수입을 이어가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퇴직 직후엔 몇몇 회사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전개 문제는 12년 지나니 업계 흐름이 빠르게 변하고 새로 등장한 경쟁자들은 젊고 또 최신 트렌드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었어요. CC가 생각하던 평생 자문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죠. 또 본인이 희망하는 보수와 실제 시장에서 지불 가능한 보수 사이의 괴리가 컸고요. 그러다 보니 은퇴 후 바로 시작했던 몇 건의 프로젝트 이후로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결과 CC는 뭐 크게 상관없어. 이제 쉬면서 가끔 취미로만 일하면 돼. 라고 처음엔 자신했지만 몇 달 지나서 보니 월급 없이 생활하기가 은근 빠듯한 거예요. 집도 대출이 조금 남아 있었고 자녀 결혼 비용도 얼마 남지 않아 부담이 컸죠. 설상가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경력이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려 재취업이나 자문 기회를 잡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중에 내 경력을 살려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에는 기존 인맥이 흩어지거나 산업 트렌드가 급변해 활용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은퇴 전에 나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으려면 어떤 역량을 업데이트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필수죠. 3.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위 사례들을 보면 결국 공통적으로 은퇴 이후 돈이 없거나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대비하지 못해 힘들어진다는 점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시점과 이후의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매달 들어가는 고정 지출 축법이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을 파악하고 여가나 문화생활, 용돈, 예비비까지 포함해야 해요. 이 정도면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엑셀이나 가계부 앱을 써서 숫자를 세세하게 넣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이 생길 미니잡 고민하기. 완전히 영원 소득으로 버티는 건 쉽지 않아요. 은퇴 전부터 시작할 수 있는 부업 혹은 은퇴 후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임대 수익도 방법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리스크가 크니까 여러 가지 분산 전략을 세워두는 게 안전하죠. 내 전문성의 유효 기간을 인정하기. 은퇴에서도 전문성을 살릴 생각이라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난 경력 30년 차야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얼마나 알고 있나를 체크해 봐야 해요. 그래야 은퇴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비교적 확실해집니다. 심리적 안정감 확보. 돈 문제만큼 중요한 게 심리적 안정이에요. 은퇴 후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졌다는 우울감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취미를 만들거나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등에서 사회적 교류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좋아요. 4. 마무리하며 60대 의사의 은퇴 후 몰락 이야기는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유사한 사례가 우리 주변에 적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에이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막상 닥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은퇴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혹시 지금 50대, 60대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선 내가 쓰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은퇴 후엔 어떤 생활을 꿈꾸는지부터 차근차근 따져봐야 해요. 자칫 내가 늘 벌던 돈을 기준으로 막연히 계산했다간 낭패 보기 딱 좋으니까요. 물론 누구나 은퇴 후에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꿈꾸죠. 그러나 그게 노력 없이 준비 없이 저절로 굴러오진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부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을 보시며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은퇴가 내 인생의 끝자락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60세 은퇴 후에도 길게는 30년 이상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미리 고민하고 계획해야 캠핑카에서 원치 않는 생활을 하게 되는 불상사는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혹시 주위에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를 막 하신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보세요. 나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작은 계기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은퇴 후 현실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가올 노후에는 즐겁고 건강한 삶이 펼쳐지길 응원할게요.